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흑수저 노후 준비 10계명 제2원칙 은퇴하지 말고 반퇴하라. 반주택, 반기술 전략이 답이다. 지식 퀸 채널에서는 몇 달 전에 흑수저 노후 준비 10계명 제1원칙이라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영상의 핵심은 죽을 때까지 자산을 팔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는 그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정부는 내수가 활성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은퇴자, 노년층의 재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업계에서도 은퇴자들은 황금알을 낳는 봉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돈이 다 부동산에 묶여 있으니 집을 팔아서 일부는 펀드나 연금 상품에 넣고 일부는 현금으로 쥐고 있으라고 은퇴자들이나 은퇴를 앞둔 분들을 설득합니다. 정부와 금융업계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서 은퇴자는 덜컥 집을 팔게 됩니다. 그러면 10년 후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으로 집값은 훌쩍 올라 있고 쥐고 있는 현금의 가치는 10년에 30%씩 하락하죠. 100세 시대이니 60세에 은퇴하더라도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40년입니다. 20년만 지나면 현금의 가치는 반토막이 날 것입니다. 게다가 현금을 쥐고 있으면 여기저기서 유혹이 많습니다. 몇 억을 갖고 있어도 몇 년 만에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 버리고 말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집을 팔지 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집을 팔고 현금으로 생활하느니 집을 담보로 매년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생활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낫다는 것이죠. 1년에 100만 원씩만 써도 1200만 원인데 집값이 1년에 1200만 원이 오를지는 모르지만 10년에 1억 2천만 원은 확실히 오를 테니까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빚을 내어 생활한다는 게 심리적으로는 참 부담스럽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계산상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해도 말이죠. 게다가 지금은 부동산 상승기라서 보유세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최소한 보유세와 건보료, 생활비를 낼 현금 흐름은 있어야 마음 편히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돈이 과연 얼마일까요? 이건 사람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 수준을 가정한다면 저는 부부가 한 달에 150만 원이 있으면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집이 한 채 있고 부부가 각자 7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노후 생활에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연금도 나오니까요. 그래서 집을 팔아서 생활할 생각을 하지 말고 집은 그대로 두고 차라리 알바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부정적인 댓글이 꽤 달리더라고요. 그럼 죽을 때까지 일을 하란 말이냐. 본인은 고생만 하고 자식 좋은 일만 시킨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얼마나 있겠느냐는 반응도 있었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유일한 재산인 집을 팔고 죽을 때까지 그 돈을 야금야금 쓰면서 사는 건 편한 삶일까요? 당장 일을 하지 않으니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그리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번 돈 내가 다 쓰고 죽는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이 나의 흙수저 삶을 다시 물려받게 되는 셈입니다. 지금은 예전의 고성장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고속 성장하고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는 맨주먹으로 시작해도 몇 년 후에는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아껴서 내 집 마련만 하면 대부분 중산층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앞으로의 사회는 다릅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이제 흙수저로 시작하면 성공은커녕 중산층도 되기 어려운 시대죠. 사회 초년생들에게 돈 1, 2억은 중장년층의 10억과 맞먹는 가치를 지닙니다. 게다가 집만 한 채 있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그 집을 팔아도 그리 생활에 여유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많으면 돈을 쓰게 되는데 돈이 없으면 남는 시간을 주체하기가 더 힘들죠.
은퇴 후 1년 정도는 일을 안 해서 편하다고 느끼시던 분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무료해하고 우울해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 세컨드 잡에 대한 관점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은퇴 후에 조금이라도 일을 한다면 돈도 벌고 사회와의 커넥션도 이어나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을 보면 70세까지는 일을 하는 분들이 하지 않는 분들보다 더 많습니다. 돈이 아주 많은 분들 말고는요. 특히 남자분들이 그런데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오래 하던 분들이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은 퇴직 전에 하던 일의 연장선상에서 일을 하거나 아파트 경비나 택배 관련 일을 많이 하시고요. 여자분들은 돈 버는 일을 안 하는 분들도 많지만 대신에 다른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흑수저 노후 준비 10계명 제2원칙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퇴하지 말고 반퇴하라고요. 즉, 노후에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살고 있는 집에서 100만 원을 인출해서 쓰고 나머지 반은 근로소득으로 채우는 겁니다. 본인이 가장 잘 해왔고 잘 알고 좋아하는 것에서 은퇴 후 제2의 커리어를 찾는 것이죠. 제2의 커리어라고 말하면 거창하게 들리지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 필요도 없어요. 무엇이든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됩니다. 최저임금 8,600원 시대에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벌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자본이 드는 자영업이 아니라 본인의 기술과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본인에게 아무런 재주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작년까지 서울 강북구 미아점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했던 전국 최고령 아르바이트 직원은 91세라고 합니다. 이분은 올해 은퇴하셨는데요. 75세에 이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무려 16년 동안 일한 것이죠. 맥도날드에서는 55세 이상 시니어 크루를 적극 채용하고 있고 전국 맥도날드 매장에는 시니어 크루 300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일주일에 4일 출근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4시간 반을 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해서 60만 원을 벌지만 이분은 이 돈을 손주 용돈과 불우이웃 돕기에 아낌없이 썼다고 하네요. 주변에서는 건강을 걱정했지만 이분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합니다. 규칙적으로 출근하고 본인의 일에서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졌다고 말이죠. 가족과 젊은이들이 존경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요. 과거에만 집착하기보다는 현재의 시간에 충실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 아닐까 하네요. 물론 평생 하지 않았던 육체 노동이나 서비스 일을 하는데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55세나 60세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됩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소장 김경록 씨도 최근 자신해져서 벌거벗을 용기에서 반연금, 반기술로 은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경록 씨는 노후 파산이라는 미래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 안전벨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반연금, 반기술 전략이라는 것이죠. 반연금, 반기술 전략이란 연금으로 소득의 반을 마련하고 전문성과 기술에 기반한 일을 통해 나머지 반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말하는 은퇴하지 말고 반퇴하라와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제가 권하는 노후준비 전략은 반연금, 반기술보다는 반주택, 반기술 전략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연금보다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을 떠나서 지금까지 그래왔으니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참, 죽을 때까지 일하란 말이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린다면요. 건강이 허락하고 본인이 원할 때까지는 은퇴하지 말고 반퇴하고요.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남은 시간을 다른 의미 있는 데 쓰고 싶으신 분들은 완전 은퇴하셔야겠죠. 인생에는 일이나 사회생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많으니까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흑수저 노후 준비 10계명 제2원칙 은퇴하지 말고 반퇴하라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해외 취업을 하지 않고도 달러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